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 트레이딩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식왕 넘버원 시간인데요. 여러분들도 주식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만나볼까요? 주식왕에 접속하는 손쉬운 방법. 스텝 1. 주소창에 www.kingofstock.co.kr을 친다. 또는 검색창에 주식왕을 검색하고 주식왕 홈페이지를 클릭. 스텝 2. 회원 가입을 한다. 스텝 3. 로그인을 한 뒤 게임 스타트. 또 하나의 세계 주식왕. 주식왕 넘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8월 첫째 주 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4거래일인데요. 내일이면 대회가 마감되죠. 자, 현재까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첫째 주 대회 4거래일입니다. 답업다님이 6.92%, 제드님이 10.88%, 주식왕 M초보님이 13.12%, 주식왕 우량주님이 13.50%, 김정수님이 16.30%, 피노님이 22.20%입니다. 피노님이 어제 3위셨는데 오늘 2계단 상승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고요. 반면에 어제 1위셨던 주식왕 우량주님 현재 3위로 두 분이 자리 바꿈을 하셨네요. 김정수님과 주식왕 M초보님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셨고요. 이번 대회 시작하면서 1위를 하셨던 제드님 현재 아직도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의 순위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답업다님 6위에 재진입하셨는데요. 답업다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답업다님 현재 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삼화전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삼화전자 흐름이 참 좋은데요. 29일 월요일부터 계속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장 시작과 함께 9시 반쯤 10%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는데 현재는 많이 하락해서 2%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를 하셨던 주식왕 M초보님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주식왕 M초보님 리홈크첸 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국 관련주 종목들 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주식왕 M초보님의 리홈쿠첸도 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홈쿠첸은 7월 17일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특히 긴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위를 하신 다른 한 분 김정수님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수님 역시 리홈쿠첸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식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바로 STX 관련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STX 현재는 지금 상한가 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조선해양 채권단의 자금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흐름을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표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신 두 분 모두 리홈쿠첸을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예, 김정수님과 그리고 또 주식왕 M초보님이시죠. 이 두 분께서 지금 순위에 올라오면서 지금 종목을 봤더니 역시 리홈쿠첸 한 종목으로 지금 순위 안에 지금 드셨습니다. 자, 리홈쿠첸 같은 경우는 밥솥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쪽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 보게 되면 면세점에서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곳은 좀 소문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리홈쿠첸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쪽에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큰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에 대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는 자리에서 어제 이제 양봉에 대한 모습으로 뽑아주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신고가 양봉에 대한 쪽은 장중에서 추격 매수에 대한 쪽에 해당하는 캔들에 대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리홈쿠첸 같은 경우가 매수가 상당히 유효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을 이탈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음봉이 나타났죠. 영망치형 캔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그 다음 날 바로 받아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매물을 안고서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었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신고가 나기 전날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영망치형 캔들, 음봉 캔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영망치형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형태에 대한 신고가 캔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신뢰도가 신고가가 나왔고 영망치형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나왔고 거래량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도에 대한 쪽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리엄쿠첸 김정수님과 그리고 주식왕 M초보님이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역시 이런 순위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리온쿠첸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저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에 대한 공략을 또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가 5일선 패턴에서 매매 배웠듯이 5일선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또 눌림목에 대한 쪽에 대한 공략을 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또 매매 포인트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를 배우고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쪽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좀 더 이제 실전에 가까운 상한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쪽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분차트상에서의 이동평균선이나 일봉 차트상에서의 이동평균선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그 원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쪽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일봉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추세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 내가 매매하는 구간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비추세 구간인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가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전략, 큰 틀에 대한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추세에 대한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락 추세라면은 반등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라면은 상승을 위한 눌림목 매매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 추세에서는 또 돌파와 눌림목에 대한 매매 판단에 대한 쪽이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돌파에서 5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에 대한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할 때 돌파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만약에 내가 돌파 첫날 매수 추격 혹은 이런 것에 실패했다라면 어떻게 진행을 한다? 눌림목에 대한 매매 패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그 2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앞에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각도,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각도에 따라서 매매 전략에 대한 쪽이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부분 3번, 4번, 5번은 내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앞에서 배웠던 현재 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쪽을 가지고서 지금 추세에 대한 판단과 어느 시점에 대한 쪽이 매수 타이밍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국타이어 지금 이 큰 흐름에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 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주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5일선을 돌파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세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일선을 돌파할 때마다 시세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돌파형 캔들에 대한 쪽에서도 여전히 매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벌어졌을 때는 여전히 눌림목 매수에 대한 쪽도 유리한 상황이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매매에 대한 패턴 자체는 일봉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분봉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왜 추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잘 싸게 잡을 수 있고 또한 고점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점 매도에 대한 쪽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아마 실전 사례를 통해서 분차트상에서 장중 고점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또 실전 매매 팁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전 트레이딩 감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식왕 넘버원.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해진